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산TV 다산 등불지기 정기동입니다. 오늘은 다산 선생께서 유배지 강진에서 군조의 성희롱 사건으로 모녀가 바다에 빠져 죽은 안타까운 사연에서 연유된 처녀풍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에 대한 전후 이야기를 기록한 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산은 유배지에서도 비록 죄인의 몸이지만 죄자들은 물론 백성들과 소통하면서 뭐든지 백성들이 처한 입장을 생각한 진정한 목민관이었습니다. 그냥 듣고 지나치기 쉬운 일도 백성의 일이라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처녀풍에 얽힌 사연입니다. 유배간 지 8년이 되던 때의 일입니다. 1809년 고금도에서 유배살이를 하던 장씨라는 여인의 딸이 군졸로부터 성희롱을 받고 바닷물에 빠져들어 자살하는 사건에 그 어미도 바다에 뛰어들어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둘째 딸도 자살하려고 했으나 어미가 너는 돌아가 관가에 알려 원수를 갚고 또 내 동생을 길러야 한다고 소리쳐 그 뒤를 따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소문은 강진현의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장씨의 둘째 딸은 관가에 찾아가 고발을 하였고 마침내 강진현 현감인 이건식에게 보고되어 현장에 검시를 나가 하였습니다. 이건식은 이 사실을 전라도 관찰사에게 보고했고 며칠 뒤 해남 수군사 권탁이 고금도 수장과 지방관인 강진현감 이건식을 함께 파직시켜야 한다고 관찰사에게 징계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갑자기 파직을 당하게 된 강진현감 이건식은 강진고을 아전들과 의논해 돈 1000냥을 수행원들에게 뇌물로 바쳤습니다. 그러자 재빠르게 관찰사가 검시 서류를 강진현에 돌려주고 해남 수군사에서 올라온 징계서 역시 되돌려 보냈습니다. 사실상 사건 자체를 없는 것으로 무마한 것입니다. 강진현감 이건식은 아무 일 없는 듯이 살아남았고 성희롱을 했던 군조의 죄도 불문에 붙였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해서 묻혀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음해 1810년 7월 28일 남쪽에서 초대형 태풍이 불어 모래와 돌이 날려 온통 수태밭이 되었습니다. 바다에서는 산더미 같은 파도가 일었고 파도의 물거품이 공중으로 올라 마치 소금비처럼 산꼭대기까지 뿌렸습니다. 염분이 가득한 비는 해변의 곡식과 초목을 모두 소금에 젖게 해서 죽게 해버렸습니다. 농사가 크게 흉년이 들었고 또 이듬해 같은 날도 바람의 재앙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바닷가 백성들은 그 바람을 처녀풍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얼마 후 암행의사 홍대호도 그 사연을 들었지만 그 역시 묵인하고 가버렸다고 다산은 기고금도 장씨여자사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네, 다산 선생은 이후 목민심서를 쓰면서 여성 유배인들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처우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여성 거주자에게는 남자들의 출입을 금하고 관비를 파견해 보살펴 명절에는 쌀과 고기를 보낼 것을 수령에게 권고까지 하였습니다. 또 여성 유배인이 죄를 지어 관아에 불러올 때는 얼굴을 가리고 들어오게 하고 고을 수령은 문을 닫아 걸고 여자 죄인을 쳐다보지 말도록 기록하여 여성 유배인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네, 세월은 200여 년이 지났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네요. 지금도 불공정한 부정과 부패로 억울하게 당하고도 소위 권력과 힘에 의해서 강진현감과 전라도 관찰사처럼 뇌물로 파직 피하고 군졸로 면죄부를 받는 불공정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200여 년 전 일찍이 다산 선생께서 쓴 글을 읽다 보면 살아있는 책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이 모든 것이 생생하게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모두가 공정한 세상을 밝히는 데 앞장서는 일이 왜 다산이 처녀풍에 얽힌 이야기에 대하여 소상하게 밝혀 놓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